안녕하세요. 다선생입니다. 오늘은 너만의 냄새라는 동화책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미란 작가님께서 쓰시고 윤정주님께서 그린 너만의 냄새라는 책은 7개의 짧은 이야기들이 모인 단편 동화집이에요. 그중 고양이와 쥐의 우정을 그린 너만의 냄새라는 이야기를 통해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배수관에 사는 쥐돌이는 어느 날 고양이의 냄새를 맡게 됩니다. 뼛속부터 두려움이 밀려오던 쥐돌이는 자기의 거처에 고양이가 신음하며 누워있는 걸 보게 되고 경계심을 갖게 되죠. 하지만 얼룩 고양이는 다리를 다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오랫동안 굶은 탓인지 쥐돌이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날 쥐돌이는 밖에서 구해온 먹이로 고양이를 골려주려고 하지만 고양이의 뱃속에 새끼가 있음을 알게 되고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게 됩니다. 이후 쥐돌이와 얼룩 고양이는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쥐돌이가 배수관을 떠나지 못했던 사정을 알게 됩니다. 쥐돌이 역시 배수관을 지켜야 하지만 이제는 새끼를 낳아 길러야 하는 얼룩 고양이에게 거처를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둘은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먹이 찾을 관계에서 강자와 약자로 부유되는 고양이와 쥐의 관계를 다르게 바라보기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면 마음을 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안내한 활동지의 내용을 통해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1번.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어휘의 의미를 생각하며 낱말을 찾아봅시다. 보금자리, 퀴퀴하다, 쭈뼛쭈뼛, 쌀쌀맞다, 개걸스럽다, 채비, 기웃거리다. 아래의 어휘의 의미를 보고 위에 나와 있는 어휘를 골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볼 텐데요. 혹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영상을 멈추고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줍거나 부끄러워서 자꾸 주저주저 하거나 머뭇거리는 모양을 쭈뼛쭈뼛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물건, 자세 따위가 미리 갖추어져 차려지거나 그렇게 되게 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는 채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몹시 먹고 싶거나 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힌 듯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는 개걸스럽다 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는 보금자리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보려고 고개나 몸 따위를 이쪽 저쪽으로 자꾸 기울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는 기웃거리다 입니다. 여섯 번째, 성격이나 행동이 따뜻한 정이나 부침성이 없이 차갑다 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는 쌀쌀맞다 입니다. 일곱 번째, 상하고 찌들어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냄새가 구리다 라는 의미를 가진 어휘는 퀴퀴하다 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쥐돌이와 얼룩고양이가 가진 특징 중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쥐돌이와 얼룩고양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아직 못 적은 친구들은 역시 영상을 멈추고 이어서 계속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쥐돌이와 얼룩고양이의 공통점은 첫째, 가족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둘째,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한다. 라는 공통점을 찾아보았습니다. 쥐돌이와 얼룩고양이의 차이점은 첫째, 성격이 다르다. 둘째, 생김새가 다르다. 셋째, 현재 처한 상황이 다르다. 크게 이 세 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찾은 공통점과 차이점 중에서 선생님이 찾은 것과 다르다라고 해서 오답, 틀린 답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일 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쥐돌이가 얼룩고양이에게 가진 적대심을 풀고 동정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돌이가 처음에는 얼룩고양이를 적대시했는데 나중에는 이 적대심을 풀고 동정심을 갖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얼룩고양이가 새끼를 가졌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얼룩고양이와 쥐돌이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을 찾아봅시다. 자, 먼저 쥐돌이가 얼룩고양이에게 마음을 열었던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돌이가 얼룩고양이에게 먹이를 가져다 준 부분을 통해서 쥐돌이가 얼룩고양이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얼룩고양이가 쥐돌이에게 마음을 열었던 부분은 얼룩고양이가 쥐돌이를 품에 안고 같이 잤던 부분을 통해서 얼룩고양이가 쥐돌이에게 마음을 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쥐돌이가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돌이가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쥐돌이의 엄마가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만약에 다시 쥐돌이를 찾으러 찾아온다 하면 이곳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쥐돌이는 이곳을 떠나지 못했던 거죠. 자, 이제부터는 정답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질문들이에요. 충분히 고민해보고 여러분만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1번,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친구를 떠올리고 그 친구의 장점을 5가지만 찾아봅시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평소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를 맡았던 경험이나 기억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여기에서 말하는 냄새라는 건 정말
그 사람한테 나는 냄새, 향기라기보다는 따뜻했던 사람들, 포근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좋은 경험이나 좋은 추억을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나에게 따뜻하고 포근한 사람 냄새가 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야, 포근한 사람이야, 좋은 추억을 남겨준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은 너만의 냄새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수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